안녕하세요. 오늘 스파르타쿠스를 소개할 김혜란입니다. 발레 스파르타쿠스는 20세기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고전 발레들은 19세기에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지젤도 그렇고 백주의 호수도 그렇고 잠자는 미녀도 그렇고, 그리고 그 작품들은 대부분 마린스키 극장에서 제작된 것들이기도 하고요. 19세기까지 러시아 수도는 피츠르부르크였습니다. 마린스키는 피츠르부르크 수도에 있으면서 황실의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고전 발레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게 되죠.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수도가 피츠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바뀌게 됩니다. 극장도 마린스키, 소련 시대에는 키로프라고 불렸었는데요. 키로프가 아니라 볼쇼이가 소비에트 제1의 공식적인 문화기관으로서 새로운 위상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1950년대까지 볼쇼이는 레파토리도 그렇고 안무가도 무용수들도 당시 키로프로 불리던 마린스키에 의지를 해야 했습니다. 키로프에서 만들어지고 성공한 레파토리, 성공한 안무가, 성공한 무용수들이 볼쇼이로 입성하는 시기였었던 것이죠. 스파르타쿠스는 그런 전통을 깨고 키로프하고는 다른 볼쇼이 스타일을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아하고 섬세하고 고전적인 발레가 아니라 스케일이 크고, 볼쇼이는 러시아어로 크다라는 뜻이에요. 선이 굵고 저항정신, 격정이 휘몰아치는 그런 남성적인 발레인 볼쇼이 대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사실 스파르타쿠스도 키로프에서 먼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1956년에 야콥슨이라는 안무가가 만든 공연이었었는데요. 무용수가 200명이 넘게 등장하는 마린스키 사상 가장 화려하고 스펙타클한 공연이었었다고 합니다. 잠시 스파르타쿠스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갈게요. 스파르타쿠스는 로마 군단에 맞서서 봉기를 일으켰었던 실제 역사상의 인물이죠. 발레에서는 스파르타쿠스가 크라소스라는 로마 군단장한테 전쟁 포로로 붙잡혀서 노예 검투사가 되고, 그리고 각상에서 봉기하게 되지만 결국은 처형되고 마는 이야기 를 발레에서는 다루게 됩니다. 야콥스는 이 비극적인 스파르타쿠스의 봉기 이야기보다도 파멸을 앞둔 로마 제국의 공허한 화려함, 도덕적인 타락상, 그것에 초점을 맞춘 시각적인 그런 발레를 만들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고대 화병이나 아니면 벽화에서 튀어나온 인물들이 무대 위에서 움직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투슈즈 대신에 고대 로마인들이 신던 것 같은 그런 샌들을 신고 춤을 추었었고, 그리고 발레에서 고전 발레의 기본 동작이라고 말하는 동작들, 이를테면 턴아웃하는 동작이라든지 포인트 워크 이런 것도 없는 그런 발레로 유명하기도 했었고요. 이 야콥슨의 스파르타쿠스는 키로프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공연이 되었었고, 그래서 이 야콥슨의 스파르타쿠스를 볼쇼이로 가지고 와서 공연을 하게 돼요. 당시 볼쇼이에서 최고의 스타였었던 플리세츠카야라는 발레리나가 프리기아 여주인공 역할을 맡아서 춤을 추기도 했었고, 그 공연을 가지고 볼쇼이의 해외 공연, 뉴욕 공연에 레파토리에 끼워져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공연을 한 것에 대해서 평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어떤 평이 나왔었냐면, 이 공연이 러시아 본국에서는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알맹이라고는 없는 몸이 건조한 그런 작품이다. 정말 모스크바가 이 작품에서 뭔가 중요한 걸 보고 있다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만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볼쇼이에서도 곧 무대에서도 내려지게 됩니다. 볼쇼이는 소련은 공식적인 제1의 문화기관으로서 볼쇼이의 위상에 걸맞는 좀 더 고전적이고 소련 문화의 긍정적인 요소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다시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작품은 37살에 볼쇼이의 단장이 된 유리 그로고로비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로비치한테 스파르타쿠스는 처음 접하는 작품은 아니었어요. 키로프에서 공연을 할 때 그리고로비치가 검투사로 야콥슨 공연에 출연한 적이 있었고, 당시 공연에서 레기나로 춤을 췄었던 실리스트라는 발레리나하고 곧 이혼하기는 했지만 결혼한 부부 사이였었고요. 물론 아내의 작품이라고 해서 그 작품을 다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작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장점 단점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장점을 더 부각시키고 단점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리고로비치에겐 있었던 것이죠. 새로운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로비치는 리브레토를 직접 다시 써요.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야콥슨하고 키로프 공연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유명했었던 작곡가 하차투란을 만나
나서 자기가 새로 쓴 리브레토에 맞게 음악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 하차투리아는 야콥슨이랑 키로프에서 공연을 했을 때 당시 옙스키 대로에서 거의 육탄전을 벌이면서 싸울 정도로 사이가 엄청 안 좋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리고로비치의 요청을 흔쾌히 들어주면서 작품을 고쳐주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야콥슨 공연은 굉장히 화려한 공연이었었다고, 시각적으로 화려한 공연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로비치의 공연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무대가 굉장히 단순한 그런 무대를 만듭니다. 그냥 텅 빈 무대에 돌 몇 개 있고, 그리고 휘장, 조명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 바뀌면서 있는 휘장, 그 두 가지가 무대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무대를 만든 그 비르살라제라는 무대 미술가가 그 무대로 레닌상을 받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단순한 무대로. 그런데 실제로 공연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무대가 정말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그 바위 그리고 휘장이, 이런 단순한 장치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무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무대가 단순하니까 인물들의 드라마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장점도 있고요. 발레를 보면 첫 장면부터 아주 인상적이에요. 어둠 속의 조각상처럼 크라수스, 로마 장군 크라수스가 우뚝 선 모습으로 처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로마 병사들이 군무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그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스파르타쿠스를 매혹적인 남성 발레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첫 장면 딱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특히 크라수스가 몸을 둥그렇게 이렇게 활처럼 말아서 올리면서 날아오르는 그 장면을 보면 정말 매력적입니다. 압도적인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되죠. 스파르타쿠스가 별로면 어떡하지? 크라수스가 악역인데 너무 멋있게 나오니까 훌륭한 사람이기는 할 텐데, 분명히 스파르타쿠스가 주인공이니까 훌륭한데 매력적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병사들 뒤로 노예들이 고개를 허리까지 이렇게 깊이 숙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그 가운데 우뚝 이 스파르타쿠스가 쓴 모습을 딱 보면,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런 걱정은 싹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스파르타쿠스가 동물을 추기 시작을 하면 앞에 크라수스의 춤이 정말 자기 과시적인 춤이었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스파르타쿠스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춤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구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전체가 3막 12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막의 마지막 장면을 제외하고 9개 장면 뒤에 동무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스파르타쿠스의 그 동무가 제일 많기는 하죠. 스파르타쿠스, 그리고 스파르타쿠스의 여인인 프리기아, 로마 장군 크라수스, 그리고 고대 로마의 고급 매춘부를 헤타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헤타이라인 에기나의 동무가 그런 식으로 9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로비치는 그런 동물을 모놀로그라고 부르는데요. 텅 빈 무대에 빈 조명을 받으면서 주는 그런 동무, 모놀로그 동무는 춤추는 사람의 내면에 집중하게 합니다. 물론 다른 발레에도 동무는 있지만, 그리고로비치가 구성하고 만든 그 동무들을 보면, 연출한 동무들을 보면 주인공의 내면으로 더 심리적으로 몰두를 하게 됩니다. 스파르타쿠스를 심리무용극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바로 이 그리고로비치가 짠 동무 모놀로그가 만들어낸 그런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로비치의 구성도 좋고 무대도 텅 비어있지만 굉장히 인상적이고 음악도 좋고 소비에트 최고의 발레를 위한 모든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공연이었는데, 거기서 한 가지 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초연 당시 주인공을 맡았었던, 주역들을 맡았었던 무용수들이에요. 그 역할들이 아주 빼어난 연기들을 보여줬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실리에프가 아니었다면, 바실리에프의 스파르타쿠스가 아니었었다면 스파르타쿠스는 그렇게 전설적인 공연으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바실리에프가 정말 멋진 스파르타쿠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바실리에프는 볼쇼이 무용학교 출신이고, 어렸을 때부터 니진스키, 전설적인 무용수인 니진스키하고 자주 비교됐던 무용수입니다. 바실리에프는, 이거는 러시아 비평가가 한 말인데요, 무대 위에서 영혼의 조형미를 빚어내는 무용수이다. 육체적인 조형미가 아니라 영혼의 조형미. 그냥 영웅적이고 남성적인 춤을 멋지게 추는 비르투오스가 아니라 그 안에 인간적인 얼굴을, 심리를 부여할 줄 아는 그런 무용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된 스파르타쿠스의 울분, 자유에 대한 의지, 크라수스의 놀잇감이 되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투구를 쓴 채 동료 검투사를 살해하고 나서 교통스러워하는 모습이나 그 번뇌, 분노 이런 것들이 곧바로 관객들에게 동화되는 춤을 춘다라는 거죠. 관객들이 그 감정을 자기 것처럼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파르타쿠스가 봉기를 다짐하고 무대를 가로질러서 회오리처럼 날아올 때 거의 대포에서 포탄이 튀어나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관객들이 했었다고 하는데, 그때 느껴지는 그 카타르시스는 분명히 바실리에프였기 때문에 더 강렬한 것으로 연출이 됩니다. 스파르타쿠스 형상의 핵심은 처음부터 파국이 예정된 싸움을 벌인다라는 데 있습니다. 공연에서 이런 장면이 있어요. 격렬한 전투 끝에 스파르타쿠스 병사들이 다 격퇴당하고 스파르타쿠스 혼자서 로마 군단에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순간, 잠시 거기서 멈춰서요. 스파르타쿠스가 마침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왔음을 직감하고서,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을 직감하고서 스파르타쿠스가 물러서지 않고 그 광기 어린 크라수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창을 자기 몸에 꽂도록 팔을 벌려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창에 찔려서 허공으로 치켜 올려지죠. 그 장면은 예정된 운명에 순응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죽음으로 남는다라는 점에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스파르타쿠스는 고전적인 발레가 아니에요. 그리고로비치가 애초에 고전적인 발레를 추구하는 그런 안무가도 아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리고로비치는 스파르타쿠스에서 현실에 있을 법하지 않는 아름다운 고상한 세계를 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품게 되는 모든 열정, 욕망, 거칠고 때로 비인간적이기까지 한 권력의 광기, 자유에 대한 열정, 자신의 운명을 미리 가늠하지 않고 뛰어드는 용기, 피할 수 없는 파국, 체험, 아주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세계가 스파르타쿠스에는 담겨 있습니다. 바실리에프는 인터뷰에서 스파르타쿠스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스파르타쿠스가 바위 같은 인물일 필요는 없다. 이 인물의 힘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힘에 있다. 그는 의무와 양심에 그리고 시작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간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물러서거나 주저앉고 싶을 때 보면 힘이 되는 그런 발레일 것입니다.